일본은 패망 직후 나라의 몰락이 기정사실과도 같았지만 때마침 터진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전쟁 특수는 일본 경제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넉넉한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심지어 뒷골목 야쿠자조차도 급격히 세력을 불릴 정도로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계기가 된 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사실입니다. 이후 일본은 전세계를 호령한 혁신적인 전자제품을 필두로 조선 자동차, 소재부품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인식됐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80년대까지는 말이죠.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벌어들인 돈은 사회 각 분야에 투자되었고 일본 연예계 역시 대규모의 돈이 투입되어 양질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일본 문화는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 일본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아시아 최고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아 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대대적인 투자와 반대급부로 많은 혜택을 받은 일본 상품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잠식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문화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특기인 애니메이션을 비롯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비롯한 일본 문화산업은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자본과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과 일본은 15세기부터 교류를 시작했고 메이지 유신 때 본격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도 동맹 관계였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도 일본의 행동에 많은 지지를 보낸 게 태국이었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투자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 자동차, 전자부품에 대량 투자를 했습니다. 태국 주요 은행의 지분은 대부분 일본 자본이 차지하고 있고 태국의 인프라가 조성되기 전 도로나 관련 시설을 만들어주는 대신 일본 자동차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최대한 낮춰준다든지 했고 60년대부터는 아예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섬으로써 태국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자동차가 90%를 넘는 점유율로 독점 상황입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제조업 말고도 먼저 얘기했던 금융이나 호텔, 관광업계 등 태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일본의 자본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음식 또한 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친일본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태국에서 일본의 문화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태국도 나름 집요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국 내 일본의 색채를 가장 많이 지우고 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시장에 한국의 전자제품, 화장품, 한식 등이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한류를 앞세운 문화 역시 일본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형성했던 일본의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 좋을 일도 없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텐데요. 일본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건 일본인들의 착각에 불과하다 라면서 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한류의 힘이란 제목으로 컬럼을 게재했습니다. 연일 젊은이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태국. 오랜 기간 금기로 여겨졌던 왕실 비판도 벌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태국에서 K-POP 팬클럽의 이름으로 시위를 지원하는 기부가 유행하고 있다. 태국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번성한 나라로서 미국, 중국, 호주에 이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국가 4위이다. 당연히 태국에게 일본은 큰 존재감을 가진 나라였고 문화에서도 일본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위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일본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국에서 연일 계속되는 반체제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시위대에 대한 기부 움직임이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 명의로 기부를 하는 독특한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연예인의 팬클럽이 기부를 많이 하는가로 어떤 컨텐츠가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컨텐츠의 영향은 매우 미미한 반면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강력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태국에서 현재까지 연예인 팬클럽 명의로 시위대에 기부한 금액은 총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그중 80%가 K-POP 팬클럽이 기부한 돈이다. 기부액이 가장 많았던 K-POP 아티스트 팬클럽은 소녀시대, 그리고 슈퍼주니어, BTS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 연예인 팬클럽은 락밴드 원옥록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금액은 약 130만원에 그쳤다. 한류 팬클럽의 영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약 44만 명이 팔로우하는 BTS의 태국판 팬클럽 페이지는 반체제 시위에 비판적인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호소해 팬들이 이에 호응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디지털 세대가 한류 문화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반체제 시위를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에서는 2000년경부터 한류 드라마가 침투하기 시작해 2010년경에는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를 필두로 K-POP의 인기에 불이 붙었다. 그 전까지 태국 음악계는 아라시, 카툰 같은 자니스나 우타다 히카루, 나카시마 미카를 앞세운 J-POP의 인기가 높았지만 점차 영향력을 잃었고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한 것이 K-POP이다. 태국의 전문가들은 한류의 인기 이유에 대해 드라마로 말하면 각본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음악은 젊은이들에게 통하는 댄스 뮤직의 기조이며 K-POP 스타의 패션도 동경의 대상이다라고 지적한다. 반면 일본의 드라마는 한국의 드라마와 비교해 전개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태국 지상파 방송사의 해외 프로그램 수는 한국이 40개인데 일본은 14개로 한참 떨어진다. 그 가운데 드라마는 한국이 37개, 일본은 3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일본 드라마 방영 횟수는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음악 시장을 보면 한국 기업의 태국 팬 포섭 전략도 능숙하다. 최근 K-POP 그룹 멤버의 다국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핑크나 갓세븐 같은 그룹에도 태국인 멤버가 소속되어 있다. 현지 기업 광고에도 대대적으로 기용되고 있는 태국 멤버의 존재가 태국 국내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한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한국 컨텐츠 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동아시아, 미국 다음으로 중시하는 곳이 동남아시아와 남미인데 특히 태국은 동남아 중에서도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 기획사가 적극적으로 태국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POP 그룹 멤버가 없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K-POP은 열광적인데 역시나 헛다리를 짚고 있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수출 진흥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이유로 자주 꼽히는 것이 시장 규모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이하로 국내 시장만으로는 컨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렵다는 배경이 있다. 2018년 컨텐츠 시장 세계 랭킹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7위였던 한국의 시장 규모는 38조 원으로 일본의 약 3분의 1 규모에 그쳤다. 2018년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약 2,680억 원 규모로 일본 드라마 수출액의 약 8배 규모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동영상 서비스가 한층 보급된 2020년 이후 수출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토리 라인이 강하고 연기력은 물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고 재밌기 때문인데 또 약방의 감초인 시장 규모 때문으로 폄하시키는 헛다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국내 시장이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해외 시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쿨재팬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로 설립됐다. 지금까지 쿨재팬에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누적 손실은 2,300억 원에 육박한다. 수익이 부진한 일본의 관민 펀드 중 손실액으로는 최대 규모로 그 운영 방법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유의미한 증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애니메이션 뿐이다. 일본의 컨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침체된 원인의 하나로 컨텐츠 제작 환경을 들 수 있는데 드라마를 예로 들면 일본의 드라마 제작비는 1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인데 반해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는 100억 원에서 300억 원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류 컨텐츠는 한국 정부의 극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획사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쿨재팬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엄청난 적자를 키우는 현실을 돌아보면 자기 도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해외 컨텐츠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이외 일본 컨텐츠는 경쟁력이 전혀 높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은 물론 올바른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라며 컬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 미디어들은 분석은 엄청 많이 하는데 결론은 헛다리 짚기로 끝을 맺네요. 전 세계에서 일본 우익들과 미디어를 제외하면 모두가 한류 확산의 이유를 잘 알 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재밌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음악은 노래 자체가 좋고 역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괴한 내용과 어설픈 연기력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하계회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가창력과 율동이 문제인 건데, 현지인 멤버가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같은 반복적인 봉창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헛소리는 개선이 됐네요. 계속해서 분석만 하고 위기만 느끼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는 더 한 발자국, 아니 10발자국은 더 나아갈 테니까요.